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보고 계시진 않은가요? 주말마다 5분 만에 일주일치의 가계부 내역을 다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머니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지난 가계부 결산 영상에 이어서 저만의 가계부 쓰는 꿀팁들을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쓰고 계신가요? 꾸준하게 쓰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4년 전까지는 어플 가계부를 1년 정도 쓰다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는 시점부터 가계부를 서로 합치기로 했는데 제가 어플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내보내기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쓰고 있는 엑셀 가계부에 저의 이력을 같이 통합해서 나란히 기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돈의 흐름도 더 잘 보이고 반대로 수입이나 지출에 따른 나의 저축률을 계산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가계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노하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계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플 가계부, 두 번째는 수기 가계부, 세 번째는 엑셀 가계부입니다. 어플 가계부는 대표적으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사들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활용한 나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반적인 가계부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어플 가계부를 쓴다는 건 자동으로 내 이력을 보여주거나 돈을 썼을 때 바로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남기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편성 측면에서 어플 가계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기능,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기능들은 프리미엄 유료 버전이라든지 저처럼 어플을 바꾸거나 가계부를 다른 걸로 바꿀 때는 이 데이터를 내려보내기 이런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것이 어플 가계부입니다. 두 번째는 수기 가계부. 저도 굉장히 유명한 재테크 카페에서 매년 출간하는 수기 가계부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또는 빈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가계부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 아날로그 쓰는 데서 오는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통계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 이 쓰는 맛을 오래오래 느끼는 분들이라면 참 다행이지만 저처럼 좀 자동화되는 걸 원하고 지난달에 내가 외식비는 얼마를 썼지? 또는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 내가 축의금을 얼마 냈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없다는 게 수기 가계부의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엑셀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처음에 잘 세팅만 해놓으면 통계도 편리하고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바로 귀찮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노트북 앞에서 PC 앞에 앉아서 이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많이 번거롭지 않도록 그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엑셀 가계부를 오래 쓰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년째 엑셀 가계부를 사용하면서 저절로 얻게 된 저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보고 계시진 않은가요? 저의 경우에는 가계부를 주말마다 5분 만에 일주일치의 가계부 내역을 다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이 하나의 앱 안에서 한꺼번에 모이도록 미리 세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앞서 말씀드렸던 토스 앱과 카카오페이 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토스 앱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샐러드나 더센카드 앱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토스 앱이나 카카오페이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사와 모든 계좌, 모든 자동이체되는 고정비를 미리 연결해 놓으면 내가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도 또는 식당에서 내가 밥을 결제했을 때도 자동으로 이 내역이 나오도록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썼을 때 바로 확인을 안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돈이 잘 나갔는지 맞게 잘 기록이 됐는지는 그때그때 미리 앱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놓고 주말이 됐을 때 그 일주일치의 내역을 몰아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플 가계부만 쓰는 사람과 어플과 엑셀 가계부를 같이 쓰는 사람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가서 5만 원의 비용을 결제했는데 페이를 하게 돼서
추후에 친구가 25,000원을 이체해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토스 앱에는 현재 땡땡 카드에서 5만원이 빠져나가고 이건 자동으로 식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겠죠? 땡땡땡 친구에게 25,000원의 이체 내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월말이 되었을 때 나의 식비는 5만원, 그리고 수입은 2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미리 금액을 수정해서 5만원으로 적혀있는 식당 비용을 25,000원으로 금액을 수정하고 친구에게 왔던 이체 비용을 삭제해주면 상쇄되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25,000원만 출연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카드 실적을 산정할 때는 5만원이 다 잡혀있을 텐데 조금 찜찜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플 가계부에서 엑셀 가계부로 넘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용이하다고 느꼈는데요. 5만원의 식당 비용이 5만원 적혀있는 것 그대로 친구에게 이체된 25,000원을 그대로 보면서 엑셀 가계부에는 25,000원의 식비를 그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때 돈을 얼마 긁었지 할 때는 일일이 카드사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토스 앱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그 날짜를 누르면 결제한 금액만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잘 쓰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엑셀 가계부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옮겨 놓는 겁니다. 데스크탑에 가계부 엑셀 파일을 두니까 계속 주말마다 내가 책상에 앉지 않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버리면 2주, 3주간 밀려있던 걸 한꺼번에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내 엑셀 가계부를 전부 다 옮겨놓고 종 함수 값들도 모두 시트에 맞게 다 복사를 해두었더니 이제는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도 심지어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도 가계부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엑셀만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엑셀에 있는 파일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놓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계부를 지치지 않고 오래 그리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머니다람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